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제껏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건가? 아니면 누군가가 바라는 모습으로 살았던 건가? 우리는 평생 동안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50대부터 우리 뇌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반응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줄어들고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능력이 오히려 강화됩니다. 20대부터 30대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시기라면 50대 이후는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히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생의 후반전 전략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남긴 한 가지 원칙만 이해해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설계할 용기가 있다면 함께 그 비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법칙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시간을 이어주세요. 첫 번째, 배신의 본질과 인간 본성.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이 합니다. 이것이 배신이 더 아픈 이유입니다. 낯선 사람의 배신은 예상할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더 오래 아픔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친해질수록 이 사람만큼은 다를 거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풀고 그래서 기대를 키웁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친밀함이 쌓일수록 우리는 상대를 믿고 싶어 합니다. 경계를 풀고 마음을 열고 더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취약해지며 상처받을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하지만 배신이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바뀌는 순간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기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배신은 계획된 악의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단순히 상황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생존의 본능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성숙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기 전에 생존적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는 인간 본성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말해도 생존의 위협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약점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현명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대는 신뢰가 아니라 실망의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거는 기대는 종종 우리 자신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의무가 없으며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이 실망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 좋았던 관계를 굳이 회복하려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정 때문입니다. 추억 때문입니다. 함께한 시간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합니다. 좋았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들, 함께 울었던 밤들,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관계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시간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을 함께 했어도 20년을 함께 했어도 사람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은 관계를 깊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한 번 당신을 배신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슬프지만 냉정한 진실입니다. 로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의 오랜 지혜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설령 회복된다 해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금이 간 그릇은 아무리 접착제로 붙여도 다시 깨지기 쉽습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같은 성격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인간 행동의 패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편안한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한번 보여준 모습은 그 사람의 본질이며 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거리를 둡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제지만 관계는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원망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가까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이고 거리두기는 당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맞춰주다 보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당연함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이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경계도 지켜져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당신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사람은 받는 것에는 익숙해지지만 고마움에는 쉽게 무뎌집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특성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던 것도 반복되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특별했던 호의가 일상이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권리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권리가 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특히 착하고 순수한 사람일수록 이 사실을 늦게 깨닫습니다. 상처받고 관계가 무너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착할 거라 믿습니다. 그들은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반응할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친구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이사를 가면 연락이 끊기고 직장이 바뀌면 소원해지며 결혼을 하면 멀어집니다. 상황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현실입니다. 영원한 관계는 환상입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내 자신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인생은 반복해서 증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도 당신은 남습니다. 모든 관계가 끝나도 당신과의 관계는 계속됩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독립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고독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독의 가치입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독은 인간의 본래 상태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습니다. 그 사이에 만나는 모든 관계는 일시적입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고 고독은 충만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공허함을 느끼지만 고독은 평화를 느낍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유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성숙의 증거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상태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을 찾습니다.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고독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타인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고독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혼자 있으면 실패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관계에도 매달리고 자신을 해치는 관계도 유지하려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인정에 매달리고 시선에 종속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타인의 노예가 됩니다.
타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타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타인이 원하는 가면을 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가 된다고. 타인의 평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만 행복한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완벽한 사진들, 행복해 보이는 미소들 모두가 진실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위만 바라볼 때 불행해집니다. 비교는 언제나 부족함만 키웁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더 잘난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는 감사함을 빼앗고 불만족만 키웁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현명한 인간관계의 법칙. 타인을 대할 때 처음에는 친절해도 괜찮습니다. 계산 없이 대해도 괜찮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그저 좋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당신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택이며 당신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선을 넘으려는 순간, 그때는 인연을 놓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당신을 이용하려 하고 당신의 호의를 악용하려 할 때 그때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더 요구할 뿐입니다. 한번 경계를 넘은 사람은 계속 넘으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호의를 약점으로 봅니다. 당신이 참아주면 참아줄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호의는 반복되면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권리가 된 순간 관계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것도 반복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의 희생이 그들에게는 의무가 되고 당신의 배려가 그들에게는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권리가 되면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계가 망가지는 과정입니다. 도와주고 싶다면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만 도우십시오. 그 외의 친절은 자기 소모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베풀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치게 간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천박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간대함은 미덕이지만 무분별한 간대함은 어리석음입니다. 특히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단호해야 합니다. 간대함은 상호적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칭찬하는 대신 비난하고 축하하는 대신 질투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 당신도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게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고슴도치처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따뜻함을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찔리고 너무 멀면 얼어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거리는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지나치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인맥이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인맥을 위해 자신을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인맥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우려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의외로 답은 단순합니다. 자기 일을 묵묵히 잘하는 것입니다. 기교나 화술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능력은 말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은 따르고 윗사람은 조심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넓지만 사람은 무섭습니다. 말은 쉽게 나가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한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은 언제든 당신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생각을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침묵은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으며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침묵은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에게 신비함을 더합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수록 사람에게 더 크게 다칩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는 것은 냉소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필요한 실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스스로를 지키는 데 집중하십시오. 맹목적인 신뢰는 위험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되 항상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서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어서 아팠다는 사실입니다. 상실의 고통은 잃은 것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만이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사람을 정확히 봅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으로 기억될 필요 없습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용히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삶입니다.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것. 혼자 있을 때도 평화롭고 자기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은 무적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고 타인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으며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로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구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답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대신 고독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침묵을 편안하게 여기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침묵을 불편해하지 말고 즐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때 비로소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삶은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내면이 단단해질 때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폭풍이 와도 배신이 와도 상실이 와도 당신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많이 가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덜 기대하고 덜 상처받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소유보다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잘 살아온 것이 됩니다.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했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살았다면, 흔들리지 않고 버텼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성공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길에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사는 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